2교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비율이 평년결실수, 조사결실수, 미보상감수결실수, 평년결실수. 요 개념이 이제 확실히 잡았죠. 결실수의 개념이 수확량의 개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수확감소 보장 방식은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빼고 미보상 감수량을 빼고 평년 수확량으로 나눴잖아요. 똑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수확감소 보장 방식의 수확량에 해당되는 게 바로 뭐예요? 수확량에 해당되는 거. 조사결실수예요. 이게 어떻게 수확량의 개념과 일치되는가를 한 번 더 살펴보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비율에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통상적으로 수확감소 보장 방식에서는 평년 수확량이 문제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OD 같은 경우에는 그 나와 있는 값이 과수원 전체의 평년결실수가 나와 있을 겁니다. 과수원 전체의 평년결실수가 나와 있다고요. 근데 지금 이 단위는 아까 우리 보험가입 금액을 정할 때 살펴보면 단위가 과수원 전체가 아니고 뭐였어요? 나무 한 주의 1m에 있는 결실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나와 있는 것이 평년결실수가 과수원 전체의 평년결실수가 나와 있으면 이거를 뭐로 바꿔야 됩니까? 단위를. 주당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뭐로 나눠주면 돼요? 그렇죠. 실제 결과 주수로 나누어주면 될 겁니다. 근데 우리 보통 우리 실제 결과 주수하고 가입 주수하고 비교를 하지요. 비교하죠. 비교해서 만약 차이가 10% 이상이 나면 계약을 변경을 합니다. 결국은 뭐가 돼야 돼요? 계약이 변경이 되면은 실제 결과 주수라고 하는 것은 가입 일자를 기준으로 이 과수원에 식재되어 있는 모든 나무수라고 우리가 정의를 배웠잖아요. 그 중에서 유가하고 인수제한 품종은 제외시킨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죠? 근데 이 실제 결과 주수가 가입 주수하고 다르더라. 그러면 뭐로 바꿔야 돼요? 이 실제 결과 주수를 가입 주수하고 일치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게 일치시킬 때가 몇 프로 차이가 날 때? 10% 이상 차이가 날 때. 그래서 결국은 가입 주수를 따라가야 돼요. 실제 결과 주수가 가입 주수를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약관에 살펴보니까 이게 OD 품목은 정확하지는 모르겠지만 21년도 업무방법서에서 실제 결과 주수가 가입 주수로 바뀔 것 같아요. 그거 하나 뭐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요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평년결실수는 주당 미터당이기 때문에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값이 과수원 전체일 경우에는 이거를 뭐로 바꿔줘야 돼요? 주당 미터당 결실수로 환산시켜주기 위해서 지금 현재 업방 기준대로는 실제 결과 주수로 나누어 준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평년결실수가 보통은 뭐 7개, 평년결실수가 예를 들어서 뭐 한 45,000개가 있었다. 나무 한 주에 결실수가 45,000개씩은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과수원 전체의 나무 주수의 곱한값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로 나눠줘야 된다고? 실제 결과 주수로 나누어서 뭐로 바꿔줘야 된다? 주당, 미터당 결실수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 이해되세요? 표정이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걱정이 돼서 이해되는 거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당 평년결실수가 나와 있으면 가볍게 그 값을 쓰면 돼요. 근데 그 값이 없을 때 어떻게 하라고? 실제 결과 주수로 나누어서 이 값을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사결실수 이거 누가 해야 되는 거? 말 그대로 조사 붙어 있는 거 보니까 손해평가사가 조사해야 되는 결실수네요. 이거 알아내야 되죠? 그 다음에 미보상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미보상은 보장하는 거예요? 보장하지 않는 거예요? 보장하지 않는 겁니다. 그죠? 감수량에서는 미보상을 어떻게 해야 돼요? 보장하지 않는 미보상은 감수량에서는 뭐 해야 된다? 빼야 돼요? 더 해야 돼요? 빼야 되고 수확량에서는 더 해줘야 돼요. 미보상의 규칙이죠. 미보상의 규칙은 감수량에서는 뭐 해준다? 보상하지 않는 거니까. 보험회사가 보상해주는 거는 감수량이에요? 수확량이에요?
아니,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주는 거는 이 사람이 수확한 만큼 보험금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은 사고로 인해서 줄어든 만큼 보험을 주는 거예요? 감수량의 보험금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보상하지 않는 게 있다면 그거를 빼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수량에서는 미보상을 뭐 해준다? 빼주는 거고, 수확량에서는 더해주는 거죠. 그리고 수확량 그럴 때는 플러스 미보상 주수 곱하기 주당 평년 수확량, 그 더하기 해주는 게 수확량이기 때문에 더해주는 거고, 여기서는 여기에서 여기를 빼면은 뭐가 돼요? 평년에 100개 열렸던 것이 이번에 조사를 하니까 70개가 열렸다면 30개가 줄어든 거잖아요. 줄어든 거에는 더해야 돼요? 빼야 돼요? 빼야 된다. 미보상은, 여기에서의 미보상은 감수량에서 빼는 거기 때문에, 감수량에서 빼줘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은 거고, 수확량 계산을 할 때는 뒤에 미보상 주수가 플러스 되는 이유가 수확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규칙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감수량에서는 미보상을 빼주고 수확량에서는 미보상을 더해준다. 미보상을 수확한 거로 친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조사해야 되는 거는 뭐로 확정이 됐네요. 조사 결실수를 구해야 되네요. 지금 이게 문제 푸는 순서입니다. 문제 푸는 순서. 자, 조사 결실수는 우리 유인물에도 적혀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한번 불러볼까요? 뭐가 처음에? 표본, 조사, 대상, 주수. 지금 표본 조사하기 위한 과수원에 나무가 100주가 있었어요. 그 100주 다 조사하려면 환장하지요. 여러분들이 평가사가 돼서 나무 100주가 아니라 1000주 조사한다고 보세요. 다 조사하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조사한다고? 표본. 표본이라고 한다면 모수를 전체에서 일부만 뽑아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 뽑아내기 위한 대상 주수가 바로 뭐다? 표본조사, 표본조사 대상 주수입니다. 자, 표본조사 대상 주수에다가 뭐를 곱해줘요? 거기에 우리 유인물 보면 적혀 있습니다. 보시라는 거예요. 환산결실수. 이 환산결실수라고 하는 것은 뭐를 환산했다는 건데, 그렇죠? 조금 이따가 뭐를 환산한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뒤에는 플러스, 이게 이 과수원의 수확량이 되겠죠. 그죠? 맞죠? 여기 미보상을 더해야 돼요? 빼야 돼요? 더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미보상 주수 곱하기 여기다가 뭐 붙여요? 미보상 주수는 업무방법서에 정의되어 있는 규정대로 하면은 보장하는 제2의 원인으로 고사되었거나 수확량이 현저하게 감소된 거니까 그 나무에 달려있는 결실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그러니까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우리 조사 대상 주수에서 제외시키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셀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조사한 결실수를 적어주는 게 아니고 평년에 나무 한 주에 이 정도 열렸을 거야 라고 하는 거, 수확 감소 보장 방식에서는 평년 수확량이라고 했고, 주당, 얘는 그럼 뭐로 바뀌어야 되겠어요? 주당 평년 결실수로 바뀌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문제를 풀 때 평년 결실수가 과수원 전체가 나와 있다고 하면 두 군데서 주당 평년 결실수로 바꿔야 되는 게 나오네요. 어디하고 어디하고? 요거. 그죠? 그 다음에 요거. 맞나요? 과수원 전체가 나와 있을 때는 주당 평년 결실수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조사 결실수에 나와 있는 공식이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환산 결실수 플러스 미보상 주수 곱하기 주당 평년 결실수.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하고 비슷하지요. 수학 감소 보장 방식의 수학 개시 전, 포복자 같은 경우에는 수학 개시 전에 피해 구성률이 전혀 안 들어가죠. 그죠? 여기는 과중이 없다 뿐이지 똑같잖아요.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주당 착가수 곱하기 과중 플러스 미보상 주수 플러스 주당 평년 수확량 똑같잖아요. 그렇죠? 개념이 똑같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용어인 환산결실수라는 것이 나왔네요. 이 환산결실수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환산시켜주는 거예요. 그렇죠? 뭐로 환산을 시켜주느냐니까 아까 설명드린 1주당, 나무 한 주당, 미터당 결실수로 환산시켜주는 겁니다.
과수원 전체에 나무 한 주에 달려있는 전체의 착과수를 한 주당 1m에 달려있는 결실수로 환산시켜준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보다 환산결실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하기 위해서 손해평가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보험회사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여러분이 평가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 직접 가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1번, 2번, 3번, 4번. 자, 이 중에서 1번 손해평가사가 해야 되나요? 해야 되죠. 조사 대상 주수 하는 게 우리가 맨날 하는 일이잖아요. 손해평가사가 하는 일이죠.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환산결실수. 이거는 보험회사도 해야 할 일이 있고 손해평가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환산결실수라고 하는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 값을 찾는 거는 손해평가사가 하는 거고, 그죠? 이 식은 보험회사의 전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환산결실수를 구하기 위해서 표본 가지에 달려있는 결실수를 직접 조사하는 거는 누가 해야 돼요? 평가사가 해야 되고, 그 표본 가지의 길이를 조사하는 건 누가 해야 돼요? 평가사가 조사하는 거예요. 환산결실수에서 평가사가 해야 할 일은 길이와 결실수를 조사하는 거고, 이 값을 찾아가지고 조사서에 기록을 하면 그 값대로 전산에 입력이 되면 이 값이 나오겠죠. 그렇죠? 맞나요? 그 다음에 미보상주수. 이거 당연히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평가사가. 조사할 때 조사 대상 주수 뽑아보면 고사하고 미보상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평년 수확량은 이미 나와 있는 값에서 전산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조사 대상 주수하고 길이와 결실수를 평가사가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조사하는 과정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하니까 여러분들 교재 34페이지. 자, 이 조사하는 이름이 바로 뭐냐니까, 이게 과실손해보장이니까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과실손해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찾으셨죠? 자, 그럼 그 밑에 보니까 제일 먼저 과실손해조사는 보험사고가 발생을 하면 계약자가 보험회사에다가 전화를 하겠지요. 사고 났으니까 조사해라 오라고. 그럼 제일 먼저 하는 조사가 뭡니까? 피해사실 확인조사. 피해사실 확인조사 때 해야 될 거는 지금 딸딸딸 외우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 그때 피해사실 확인조사를 했을 때 그때 바로 이 결실수를 조사하기가 힘들어요. 수확 개시 전이기 때문에 아직 생육기일 수도 있고 생장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과실손해조사의 시기가 있습니다. 여기 괄호 끼워 넣기로 잘 나오니까 줄을 꺼둘게요. 거기 보면은 2번 피해사실 확인조사 시 과실손해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과수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조사로, 이게 조사 대상 농가가 되겠죠. 조사 대상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조사 시기는 해가지고 줄을 꺼둡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결실 완료 직후부터 최초 수확 전까지. 결실 완료 전부터 최초 수확 전까지. 복분자는 앞에 것만 바뀌어요. 뭐로? 수정 완료부터 수확 개시 전까지. 자, 그럼 OD는 왜 수확 전까지만 조사를 할까요? 보험기간의 보장기간이 수확 전까지만 보장을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결실 완료 시점부터 최초 수확 전까지로 한다. 그 다음에 3번 항목을 보면, 자, 이제 과실손해조사는 다음 항목에 따라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고, 첫 번째가 보상하는 제 여부를 심사한다. 피해 사실 확인 조사 때 이미 그 피해 여부는 확인을 했지요. 이제는 좀 더 깊게 조사를 합니다. 심사라는 표현이 있죠. 심사. 보장하는 제 여부를 심사하고, 자, 거기에 나아본 항목에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실제 결과 주수를 확인한다. 자, 실제 결과 주수는 품종별로 실제 결과 주수를 확인하고, 실제 결과 주수가 가입 주수 대비 10% 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는 계약 사항을 변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 결과 주수를 확인하는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조사하느냐 하면은 품종별로 죽은 나무, 고사. 그 다음에 품종별로 미보상인 거. 밑에 보니까 품종별 고사 주수하고 품종별 미보상 주수 확인 두 가지가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세 번째가 이제 품종별 표본 조사 대상 주수를 확인한다. 요거죠, 요거. 표본 조사 대상 주수를 확인한다. 자,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한 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자, 앞에 거 생략을 하고 조사 대상 표본 조사 대상 주수를 산정을 합니다. 어떻게 산정합니까? 앞에서 확인한 실제 결과 주수, 실제 결과 주수. 자, 여기에서 뭐를 빼줘야 돼요? 지금 우리가 조사하는 게 결실수 조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무에 결실이 돼 있지 않는 나무가 두 개 있어요. 뭐하고 뭐하고? 죽은 나무. 죽은 나무. 또 미보상. 그 다음에 고사도 아마 그 약관상의 이름이 용어가 좀 바뀔 것 같아요. 수정 불능주수로 아마 바뀔 것 같은데 그럼 아직까지는 이대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같은 뜻이니까. 자, 실제 결과 주수에서 고사 미보상 주수를 빼면 뭐가 된다고요? 이제 조사할 표본 조사를 할 대상 주수가 산정이 되었죠. 요거를 기준으로 뭐를 산정한다? 표본 주수를 표본주의 수를 산정하는 거예요. 조사 대상 주수가 예를 들어서 100주였다. 그러면 그 100주를 다 조사하는 게 아니고 그 100주에서 일부만을 조사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거기에서는 여기에서 우리 그 보면은 표본 주수 산정 해가지고 라번에 표본 조사 보세요. 표본 조사에 표본 주수 산정 해가지고 농지별 전체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품목별 표본 주수표에서 별표 1-4를 참조하면 되겠지요. 이거는 우리가 외우고 갈 필요 없이 시험에 제시될 겁니다. 보통 그 뒤에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몇 주부터 최소 6주부터 최대 13주 사이의 값을 선택을 해요. 뭐를 기준으로? 표본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최소 몇 주? 6주부터 최대 13주 사이에 표본 주수를 산정을 합니다. 표를 보고. 자, 그 다음 표본 주수가 산정이 되었으면 이제는 뭐를 해야 돼요? 2번 묶는 거. 표본 주를 뭐 한다? 선정을 합니다. 보통은 수학 감소 보장 방식에서 표본 조사가 여기가 마지막 단계지요. 여기까지 하고 나서 이제 조사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총량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얘는 그 총량의 대표값을 찾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무 주수에서도 또 표본을 찾아요. 그게 뭡니까? 표본 여기 표본주가 이미 선정이 됐어요. 표본주 안에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될 거. 그 책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표본가지. 우리는 수학 감소 보장 방식에서는 여기서 끝 바로 착가수 조사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착가수 조사를 어떻게 한다고요? 나무 한 주의 1m에 달려있는 결실수를 조사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나무 한 주의 미터당 결실수를 조사하기 위해서 이 나무에 달려있는 것들 중에서도 뭐를 선정한다고요? 표본 가지를 선정을 해요. 그럼 이 표본 가지는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고 표본 가지에 선정될 수 있는 조건 가장 긴 결과지예요? 결과모지예요? 가장 긴 결과모지 몇 개? 가장 긴 결과모지 3개. 그 다음에 업방 1에 보면 여기에 단서 조항이 있어요. 끄트머리 몇 cm? 끝 20cm는 제외하지요? 절단을 합니다. 왜 끝 20cm를 자를까요? 그 끝에는 결과지가 없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죠? 끄트머리에 보면은 없잖아요.
중간에 이렇게 있지. 결과모지라고 하면은 결과지의 엄마 가지입니다. 자, 보통 보면은 이렇게 결과모지가 있으면 뭐 벌써 태풍이 오나요? 자, 그러면 이게 결과모지가 있으면 얘를 엄마로 해서 다음에 이게 전년도 생긴 가지거든요. 작년에 생긴 가지고 요 가지에 또 다른 새로운 가지가 나와요. 봄에. 이게 뭐다? 결과지고 여기에 뭐가 열려요? 열매가 열리겠죠. 보통 이렇게 이파리가 이렇게 있으면 그 잎 끄트머리 여기에 열매들이 열려요. 됐나요? 요때 요거를 뭐라 부른다고? 결과모지라고 부르고 열매가 달리는 이 가지를 뭐라 부른다고요? 결과지. 결과모지, 엄마가지, 아들가지. 결과모지, 결과지. 열매가 실제로 열리는 거. 그러니까 얘가 작년에 생긴 거고 이게 이번에 생긴 가지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결과모지 끄트머리에는 이렇게 새로운 가지가 난다 안 난다? 안 나기 때문에 끝 20cm를 뭐 한다고? 잘라내고 길이를 조사를 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표본주가 10주였다. 표본주가 10주였다. 그러면 총 조사해야 될 가지는 몇 개? 한 주당 몇 개를 조사를 해요? 3개를 조사하니까 총 30개의 가지를 조사를 하겠죠. 그 30개의 가지에 뭐를 조사한다고요? 길이를 조사해서 그 길이 합계를 구합니다. 표본주 10주에 달려있는 결과모지 3개의 길이들을 전부 다 더해요. 그러면 표본주에 달려있는 여기 예를 들어서 표본주가 10주라고 그랬으니까 30개 가지 길이가 나오겠죠. 전체 합이.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그 결과지에 달려있는 결과모지의 결과지에 달려있는 결실수를 조사합니다. 열매수를 조사를 한다고요. 그 조사를 해서 뭐 합니까? 결국은 합계를 구해야 되겠죠. 합계를. 자, 그러면 뭐를 구할 수 있습니까? 길이는 단위가 뭐예요? 미터가 될 거고 결실수는 개가 될 겁니다. 그죠? 평균 나무 한 주당 1m에 달려있는 결실수가 나오겠죠. 이거의 이름을 뭐라 부르냐 하니까 환산 결실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보통 이게 수학 감소 보장 방식이었다면 이렇게 안 하지요. 수학 감소 보장 방식은 표본주 선정하고 이 표본주에서 뭐예요? 착과수 조사를 해서 그 표본주들의 평균 착과수를 구해서 과중을 곱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표본주의 표본을 뭐로 한다고? 가지를, 표본 가지를 표본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본주의 표본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표정이 또 어려운 표정인데 어려운 거 아니죠? 어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제가 간단하게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수확량 대신에 뭐를 쓴다고? 결실수라고 쓰고 그 결실수는 나무 한 주의 1m 가지에 달려있는 결실수를 이 나무 한 주에 달려있는 결실수로 본다라는 겁니다. 대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해진 값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환산 결실수라고 부른다. 그러면 이거는 조사를 할 때는 이렇게 하지만 실제 문제에서는 이 두 개 값이 나와 있겠지요. 이미 합계가 나와가지고 표본주에 달려있는 표본주 길이 합계, 그 다음에 결실수 합계 나와 있으면 이 두 개를 뭐 해주면 돼요? 나눠주면 돼요. 그 나누어서 어디다 집어넣는다고?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되죠. 문제를 조금 이따가 풀어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보상 주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조사된 미보상 주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주당 뭐를 구해요? 평년 결실수를 구할 겁니다. 1주당 평년 결실수를 구하는데, 이 주당 평년 결실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수원 전체 평년 결실수로 나와 있을 때는 뭐로 나눠준다고요? 실제 결과주수로 나눠주는데, 이게 단품종이라면 간단하게 저렇게 해주면 되죠. 근데 품종이 예를 들어서 2개고 3개일 때는 뭐로 비례 배분하더라? 표준 결실수로. 여기는 표준 수확량이 아니고 표준 결실수로 비례 배분하면 돼요. 그거 하는 방법이 요 앞에 거 지우겠습니다. 말이 길어서 그렇지 OD는 간단합니다. 자, 평년
결실수가 있고 이게 그렇지는 않겠지만 만 개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 만 개가 나무 한 주의 1m에 달려있는 결실수가 만 개일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얘는 뭐라고? 과수원 전체. 과수원 전체의 평년 결실수다. 근데 이게 품종별로 구분이 안 돼 있잖아요. 평년 결실수는. 그래서 품종별로 구분되어 있는 게 뭐더라? 우리가 수확량으로 따지자면 평년 수확량일 때는 표준 수확량을 가져왔듯이 얘는 표준 결실수를 갖고 옵니다. 표준 결실수. 그러면 예를 들어서 표준 결실수가 170개. 그 다음에 수원뽕이 뭐 125개가 있었다 가정을 합시다.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배분을 해주면 되겠죠. 근데 얘 단위가 전체예요? 아니면은 그 미터당, 나무 한 주당 결실수예요? 전체니까 지금 청일봉의 표준 결실수는 과수원 전체의 결실수가 아니고 뭡니까? 주당이죠? 그럼 여기다 뭘 곱해줘야 돼요? 해당 품종의 실제 결과주수를 곱해야 얘하고 단위가 일치가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곱했더니 청일봉의 표준 결실수 곱하기 청일봉의 실제 결과주수를 곱했더니 3,000개가 나왔다. 3,000 너무 작다. 4,000개가 나왔어요. 4,000개. 그 다음에 수원이 이렇게 해서 계산을 했더니 또 얘도 4,000개가 나왔더라. 두 개 합치면 얼마예요? 8,000. 그러면 청일봉의 표준 결실수는 비율로 따지자면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 거예요? 50%. 그죠? 그러면 평년 수확량 10,000개 중에 청일봉의 평년 수확량은 같은 비율로 몇 퍼센트? 50%에 해당되니까 얘도 몇 개일 거라고요? 5,000개. 그래서 비례 배분하는 게 곱하기 여기는 표준 결실수 곱하기 실제 결과 주수의 합이 되겠죠. 품종이 두 개면은 두 품종을 이렇게 각각 해서 더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실제로 적으면 A 품종의 청일봉의 표준 결실수 곱하기 청일봉의 실제 결과 주수 플러스 수원봉의 표준 결실수 곱하기 수원봉의 실제 결과 주수. 그 두 개를 더한 게 요거라고요. 그럼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수원봉이라고 한다면 위에 뭐가 가야 돼요? 수원봉에 자꾸 뻥뻥거리니까 곱하기 수원의 실제 결과 수수로 나눠주면 값이 나오겠죠. 근데 이렇게 해서 구해진 값은 주당이에요? 아니면 과수원 전체예요? 과수원 전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 안에 값을 넣으려면 뭐로 바꿔줘야 돼요? 주당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다시 주당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해당 수원봉에 뭐로? 실제 결과 주수로 뭐 해줘야 된다고요? 나누어줘야 된다. 자, 그러니까 이게 구조가 복잡한 것 같지만 단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여러 번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처음에 단위가 뭐예요? 이게 주당이에요? 과수원 전체예요? 과수원 전체니까 표준 결실수는 과수원 전체가 아니죠? 그래서 과수원 전체로 바꿔주기 위해서 각각 뭐를 곱해줬어요? 실제 결과 주수로 바꿔줬지요? 그렇게 해서 얘 단위와 얘 단위를 맞추기 위해서 실제 결과 주수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과수원 전체가 아니고 뭐예요? 주당이니까 다시 뭐로 나눠준다고요? 이렇게 나누어 준다고요. 이해는 됐죠?
집에 가서 여러 번 반복해 보면 하실 거예요. 지금은 당장 뭐 이해가 안 되더라도 개념은 그겁니다. 구하고자 하는 거는 주당인데 나와 있는 거는 과수원 전체예요. 그래서 이 과수원 전체에 맞춰주기 위해서 표준결실수는 주당이므로 전체로 맞추기 위해서 결과주수를 곱해준 거고, 그 전체의 값이 과수원 전체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당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다시 뭐로? 실제 결과주수로 나누어 주더라. 이게 이제 품종이 두 가지가 나오면 문제가 요거를 풀어야 되는 문제가 나온다고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 크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거만 알면. 자, 그러면 문제 푸는 순서를 한번 봅시다. 문제 푸는 순서. 제일 먼저 우리가 결국 문제에서 풀어야 되는 거는 뭘 풀어야 돼요? 보험금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보험금. 그럼 제일 먼저 여러분들 그 문제지 옆에 적는 곳에다가 보험금 산식, 이거를 잘 알고 있으면 굳이 이거 적을 필요가 없겠죠. 보험금은 뭐로 적어주면 되고,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그 중에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피해율. 피해율은 수가 아니고 미, 평. 자, 이 중에서 우리가 모르는 거 조사. 근데 전체가 나오면 얘도 찾아야 되겠죠. 어차피 미보상할 때 정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럼 조사계의 실수는 표본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환산 결실수 플러스 미보상 주수 곱하기 주당 평년 결실수로 곱해주면 되더라. 자, 근데 여기서 또 하나가 문제가 생겨요. 아시는 분? 이게 다가 아니죠. 그렇죠. 실제 결과주수가 나누어져야 돼. 왜?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조사결실수는 얘가 주당 미트당이잖아요. 그럼 얘도 주당 미트당인데 지금 조사된 거를 살펴보세요. 이게 주당 미트당이 아니고 조사 대상 주수를 곱해버렸으니까 한 주 값이 아니죠. 얘도 미보상 주수가 곱해졌으니까 한 주당 값이 아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로 나눠져야 돼요? 실제 결과 주수로 나누어 주다. 이게 OD가 복잡한 거예요. 결국은 이 복잡한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총량을 구하는 게 아니고 나무 한 주의 미트당 결실수를 구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주기 위해서 계속 실제 결과 주수를 나누어 주고 있죠. 그죠? 이게 작년에 들어갔다 빠졌다 했던 겁니다. 개념은 그렇게 잡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문제지에서 뭐를 찾아야 되는가?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거. 이거 풀기 위해서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거. 조사 대상 주수. 자, 여러분들 유인물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안경을 안 들고 와가지고 잘 안 보이거든요. 개념 문제 2페이지 개념 문제 1번 한번 봅시다. 이렇게 문제 나와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을 정도로 간단하게 개념 문제 1번. 자, 문제가 제일 먼저 나왔으면 조사결실수를 먼저 구해야 된다는 건 우리가 인지를 했어요. 그럼 조사결실수를 구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거. 문제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실제 결과주수를 찾고 거기에서 뭐를 빼줘야 돼요? 고사하고 미보상을 빼서 뭐를 찾아야 됩니까? 조사 대상 주수. 그 조사 대상 주수가 얼마예요? 지금 계산을 해보면 실제 결과 주수가 300주, 거기에서 고사가 30, 미보상이 20, 그러면 표본 조사 대상 주수는 몇 주? 250주. 자, 환산결실수 이제 찾아야 되겠죠? 환산결실수는 뭐로 나눈 겁니까? 결실수 합계를 길이로 나눈 거지요. 결실수 합계를 길이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뭐 구할 필요 없이 딱 나와 있네요. 그죠? 얼마로 나와 있어요? 환산결실수가 78. 뭐 이거는 땡큐 베리 감사.
그 다음 미보상 주수 아까 몇 주였죠? 20주. 그 다음에 주당 평년 수확량 구할 필요 없이 나와 있죠. 주당 평년 결실수가 몇 개? 130개. 그 다음에 전체 개수가 몇 개? 실제 결과 주수가 300. 이걸 30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계산기 꺼내서 한번 두드려 보세요. 계산기 두드리는 것도 이것도 훈련입니다. 저도 맨날 계산하다 보면 실수해요. 여러분들이 계속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계산기 두드리는 거. 제가 눈이 안 보여서. 자, 그러면 조사 결실수가 몇 개 나옵니까? 73.666666 나오나요? 자, 그럼 문제에서 제시된 게 보니까 피해율은 퍼센테이지로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반올림하시오 해놓고 결실수에 대한 조건을 제시를 안 했죠. 그죠? 거기 적어두세요. 결실수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할 것. 수정하십시오. 결실수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할 것. 자, 그러면 73.6666에서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니까 74개가 나왔네요. 그쵸? 자, 그럼 조사 결실수가 74개. 주당 평년 결실수가 130개였나요? 130개. 그 다음 미보상은, 자, 이제 구해야 될 거 뭐 남았어요? 요거 구해야 되죠, 요거. 미보상 감수 결실수. 그럼 요거는 미보상 비율이 얼마인지를 찾아야 되네요. 미보상 비율이 몇 프로예요? 10%. 그러면 여기 보세요. 얘 미보상이라고 하는 놈은 감수량에서 빼주는 거죠. 감수량은 어디를 빼야 돼요? 평년에서 조사를 뺀 값의 몇 프로? 10%를 미보상 감수 결실수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130개에서 몇 개를 빼야 돼요? 74개를 빼고 거기다가 미보상 비율 10% 때리면 되죠. 개수가 얼마 나옵니까? 두드려 보세요. 130-74 엔터 치고 곱하기 0.1 얼마 나와요? 5.6. 자, 그러면 결실수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라 그랬으니까 몇 개가 되는 겁니까? 6개가 되겠네요. 그럼 얘가 6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피해율 구할 수가 있죠. 자, 피해율 구해볼까요? 평년 결실수 몇 개? 130개. 그 다음에 조사 결실수가 몇 개? 74개. 그 다음 미보상 감수 결실수가 6개. 나누기 130. 0.38461 뭐 땡땡땡 나오겠네. 그죠? 자, 그러면 요거를 0.38461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요거는 소수점 몇째 자리에서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라 그랬잖아요. 퍼센테이지 비율은. 요거 퍼센테이지 비율로 바꾸면은 38.461입니다. 그죠? 자, 1 버려버리면 38.46이 피해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피해율까지 구했으니까 이제 마지막 보험금 구하면 되죠. 자, 보험금은 여기에 있어. 가피자에서 피해율이 0.3846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이 0.2. 그러면 얼마 나와요? 18446 나오나요? 그러면 보험금이 얼마인데요? 1000만 원? 1000만 원에 0.1846이면 184만 6천원. 자, 이렇게는 문제가 안 나오겠죠? 이렇게 나와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말 그대로 요런 순서대로 문제를 푸는구나 라고 이해하라는 의미에서 문제를 낸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겨볼까요? 자, 2번 문제도 고쳐야 됩니다. 제일 상단의 조건을 결실수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할 것.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할 것. 자, 그럼 문제를 풀기 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갑시다. 제일 먼저 우리가 구하는 거는 뭐 구하는 거예요? 보험금. 그죠? 이거를 옆에다가 적어 놓고 하면 계산하기가 편하고요. 시간이 없으면 머릿속에 이게 띄워져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계산하기 힘들어지니까. 그러면 OD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보험금이 가피자이고
그 다음에 P율이 평조 미평이다. 그래서 조사 결실수를 먼저 구해야 되고, 조사 결실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뭐 찾아야 된다? 조사 대상 주수 찾고, 그 다음에 환산 결실수 찾고, 그 다음에 미보상을 구하기 위해서 주당 평년 결실수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 순서지요. 그죠? 요게 구해지면 다다닥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이 문제에서도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게 뭐? 조사 대상 주수. 조사 대상 주수는 실제 결과 주수에서 고사와 미보상을 빼는 겁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 보면은 품목이 옷이고 보험가입 금액이 1,000만 원, 그 다음에 친절하게 과수원 전체라고 표현을 해놨지요. 평년 결실수가 과수원 전체에 25,500개, 보험에 가입한 가입 주수가 340주. 맞나요? 자, 여기에서 보니까 밑에 조사 내용을 살펴보니까 실제 결과 주수도 340주로 조사가 되었고요. 고사와 미보상이 각각 20주, 10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조사 대상 주수는 몇 주가 됩니까? 310주가 되겠죠. 조사 대상 주수는 310주. 조사 대상 주수가 310주. 자, 이제 환산 결실수 찾아야 돼요. 환산 결실수는 뭐를 뭐로 나눈 값? 결실수 합계를 길이 합계로 나눈 거라고 했어요. 그죠? 결실수 합계가 얼만데요? 1,500개고 표본 가지 길이는 50m라고. 이게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실제로 이렇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환산 결실수가 1,500 나누기 50을 하니까 얼마가 나와요? 30개 나오나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때의 단위는 30개 미터지요? 개 미터입니다. 개 미터. 자, 미보상 주수는 몇 주로 나와 있죠? 10주인가요? 미보상 주수가 10주. 자, 그 다음 주당 평년 결실수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죠?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잖아. 이거 구하는 거 배웠죠? 과수원 전체의 평년 결실수를 뭐로 나눠주면 되는데? 실제 결과주수. 실제 결과주수가 몇 주? 340주. 그러면 25,500 나누기 340 얼마 나옵니까? 75 맞나요? 75 맞아요? 자, 그러면 이때 주당 평년 결실수는 단위가 미터죠? 자, 그럼 여기서 대상 주수와 미터당 결실수를 곱했으니까 이건 주당이 아니죠? 이것도 주수에다가 개당 미터를 곱했으니까 이것도 주당이 아니죠? 그래서 이걸 주당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뭐로 나눠줘야 돼요? 실제 결과 주수 얼마로 나눠주면 됩니까? 얘는 340으로 나눠주면 돼요. 자, 요거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세요. (29.5588) 자, 이거 지금 결실수지요? 결실수니까 소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니까 몇 개가 되는 겁니까? 몇 개가요? 30개가 됩니까? 29.5개에서 30개. 그럼 조사 결실수 나왔네요. 조사 결실수가 130개. 자, 주당 평년 결실수는 아까 계산해 보니까 몇 개 나왔어요? 75개. 이제 미보상 구하면 됐죠? 미보상 비율이 몇 프로? 미보상 비율이 10%. 그러면 이게 75개에서 130개가 되나요? 그렇죠. 그렇죠. 네. 깜짝 놀랐습니다. 75개에서 30개를 빼면 45개. 맞나요? 45개의 10%니까 4.5개. 결실수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라 그랬으니까 몇 개가 돼야 돼요? 그러면 5개. 그러면 미보상이 5개. 나누기 평년 결실수가 75라고 했으니까 자, 요거 계산해 보세요. 피해율이 75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 나누기 75 0.5333 이렇게 나오나요? 그럼 비율이 53.33% 맞나요? 맞나요? 자, 그럼 이 비율을 어디다 넣어주면 돼요?
가피자의 P에다가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자, P율이 0.5333, 자기 부담 비율이 몇 프로? 20%. 맞나요? 그러면은 33.33333 나오나요? 맞나요? 53.33 마이너스 20. 33.333 맞죠? 거기다가 1000만 원 곱하면 333만 원? 33만 3천 원. 333만 3천 원. 자, 요거 기본적인 개념 이제 이해되지요? 계속 반복해서 풀면은 이 순서가 머리에 인이 박혀요. 그래서 순서를 다시 한번 보세요. 제일 먼저 뭐 구한다고요? 조사 결실수를 찾기 위해서 조사 대상 주수를 찾고, 그 다음에 환산 결실수. 환산 결실수는 결실수를 미터로 나눈 겁니다. 그죠?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미부상 주수를 찾기 위해서 주당 평균 결실수를 찾는 거. 자, 이제 실제로 시험 문제에 만약에 OD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점수를 몇 점 정도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생각이고, 출제자께서는 저는 15점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기본 틀은 다 들어가 있는데, 그죠? 만약에 그러면 이 개념 문제 2번의 형태로 출제가 되거나, 그 뒤로 한번 넘겨보세요. 이제 개념 문제 3번. 자, 개념 문제 3번, 이거는 만약에 이제 어렵게 나온다고 하면 이렇게 출제될 가능성이 있겠죠. 자, 이 문제, 이 개념 문제 3번은 산식이 조금 제가 계산기를 잘못 두드려가지고 거기에 나와 있는 값하고는 조금 틀리게 나올 겁니다. 감안을 하시고 이따가 수정을 하세요. 일단은 개념 문제 3번의 핵심 포인트는 위에 적어 두세요. 뭐를 찾는 거예요? 품종별로 평년 결실수를 찾는 겁니다. 그죠? 품종별로 평년 결실수를 평년 결실수를 찾는 거. 그게 이제 품종별로 조사 결실수를 찾는 겁니다. 품종이 2개일 경우, 그럼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에 나왔을 때 요거를 풀어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OD에서 출제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개념 문제 2번, 개념 문제 3번 요 2개의 형태로 출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딱 시간 맞을 것 같네요. 개념 문제 3번 한번 보겠습니다. 품목이 OD고 품종이 2개 있네요. 뭐하고 수원하고 청일. 보험 가입 금액이 1000만 원, 자기 부담 비율이 20%, 평년 결실수가 7만 5천 개. 이렇게 될 리는 없겠지만 일단 이렇게 돼 있는 거로 봐서는 얘는 과수원 전체이겠구나.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일단은. 그 다음에 가입 주수가 각각 수원이 몇 주? 350주, 청일이 200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사항에. 자, 손해평가사가 직접 조사를 하러 갔더니 조사 내용. 방법은 표본조사고 품종이 2품종이고 조사 시기가 뭐로 되어 있어요? 가로 기하 넣기로 나올 수 있습니다. OD는 결실 완료 시점부터 최초 수확 직전까지. 복분자는 수정 완료 시점.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자, 고사주수는 수원이 30주, 미보상이 20주. 그 다음에 청일은 고사가 20주, 미보상이 30주. 그 다음에 표본가지 결실수 합계가 각각 1500, 길이 15m, 600에 6m, 미보상 비율 10%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품종이 2품종이니까 각각 해야 되겠죠? 각각. 그것만 시간만 걸릴 뿐이지 계산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뭐부터 찾아야 돼요? 일단 수원부터 해보겠습니다. 수원. 수원에 뭐를 찾아야 돼요? 지금 조사 결실수 찾습니다. 자, 조사 결실수는 공식 한번 외워볼까요? 조사, 표본조사, 대상, 주수에다가 환산, 결실수 플러스 미보상, 주수 곱하기 주당, 평년, 결실수.
자, 이걸 다시 주로 환산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뭐로 나눈다고요? 자, 여기에서 실제 결과주수는 해당 품종의 실제 결과주수. 그죠? 수원의 실제 결과주수가 되겠죠. 여기만 오면 힘이 세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뭐 조사한다고? 조사 대상 주수. 지금은 여러분들이 속도에 고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속도는 언제 내면 돼요? 시험 보기 전까지 속도를 향상시키는 거고, 지금은 천천히 하나하나씩 짚어가는 거예요. 5, 6월에 가서 이게 외워지고 나중에 시간 내에 문제를 푸는 거는 그때 가서 훈련을 하는 거고, 야, 저걸 저런 식으로 풀어갖고 언제 시험 문제, 그거는 나중에 속도를 내야 돼요. 지금은 이 순서를 먼저 알아둬야 하는 거죠. 그죠? 자, 조사 대상 주수부터 먼저 찾아야 됩니다. 조사 대상 주수는 수원의 실제 결과 주수가 몇 주? 350주. 고사는 30주. 미보상이 20이니까 조사 대상 주수는 300주가 되겠네요. 맞나요? 300주. 자, 환상 결실수는 결실수를 미터로 나눈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수원의 결실수가 몇 개예요? 1500개. 표본가지 길이 합계는 15. 나누기 하면 얼마 나옵니까? 100개. 100개 맞아요? 100개. 미터당 100개. 미터당 100개. 100개 정도 나오겠나?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보상을 하기 위해서 주당 평년 결실수 구해야 되네요. 그죠? 자, 이게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요거지요, 요거. 요 식이잖아요. 요 식. 맞나요? 자, 지금 여기서 과수원 전체의 평년 결실수가 몇 개? 7만 5천 개. 자, 밑에 수원의 표준 결실수가 몇 개예요? 수원의 표준 결실수가 어디가? 서로만큼 한다. 예? 수원에 위에 적혀있네. 왜 난 이게 어디 갔나 했네요. 지금 표와 표 사이에 보면 수원이 표준 결실수가 몇 개? 125개. 청일이 170개 돼 있다. 그죠? 표준 결실수가 수원의 표준 결실수가 125개. 그 다음에 수원의 실제 결과주수가 350 플러스 그 다음에 170 곱하기 수원의 결과주수가 200. 자, 왜 여기에 실제 결과주수가 들어가는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요? 얘가 전체이기 때문에. 자, 그럼 위에 이제 뭐가 올라가야 돼요? 위에는 지금 수원 거 구하고 있죠? 수원이 125 곱하기 350. 자, 이 값을 뭐로 다시 나눠줘야 돼요? 수원의 실제 결과주수인 350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죠? 왜? 지금 요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값이 주당이잖아요. 주당이잖아요. 그래서 주당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다시 나무수로 나누어 주는 겁니다. 자, 계산해 보세요. 이게 350이죠? 아, 여기 있네. 75,000 곱하기.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계산기, 일반 계산기로는 이거 한 번에 계산이 안 되죠? 천천히 해보세요. 자, 얼마 나왔어요? 100 얼마예요? 163. 120.578. 그러면 반올림 하면 121개가 되나요?
이거 식 잘못됐어요. 계산기 잘못 뚫려가지고 지금 141개로 되어 있는데 동영상 보시는 분은 제가 자료실에 수정을 해서 올릴 겁니다. 지금 여기 현장에 계시는 분은 요 계산 잘못됐습니다. 결과가 141이 안 나오고 121이 나와야 돼요. 121.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손가락 한번 잘못 놀리면 그냥 날아갑니다. 121이 나오나요? 네, 그래서 그 수정을 하십니다. 141이 아니고 121. 그러면 지금 수원의 조사 결실수가 121 됐네요. 그렇죠? 지금 조사 결실수 구한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청일 거 구해보면 되겠습니다. 같은 방법이겠죠? 같은 방법. 자, 그러면 청일의 조사 결실수의 표본 조사 대상 주수는 실제 결과 주수가 몇 주? 200주. 거기에서 고사가 20, 미보상이 30이니까 조사 대상 주수는 몇 주? 150주. 맞나요? 그 다음에 환산 결실수는 거기 보니까 청일 같은 경우는 결실수 합계가 600개, 길이 합계가 6m. 그러니까 딱 100 나오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품종별 주당 평년 결실수를 구해야 됩니다. 과수원 전체의 평년 결실수가 몇 개? 7만 5천 개 곱하기. 자, 분모에 뭐가 들어가요? 요거하고 똑같이 들어가면 되죠? 똑같이 들어가면 되고, 이제 분자에 이제 뭐가 들어가야 돼? 1001개 들어가면 되니까, 얘는 200 곱하기 170. 170 곱하기 200. 자, 그 다음에 나누어 주는 거 실제 결과 주수가 350이 아니고 200으로 돼야 되겠죠? 자, 요거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163.987. 그럼 반올림 하면 164개가 되겠네요. 근데 여기 답이 지금 140개로 되어 있는데 못하지요. 140 지우고 164로 적어야 됩니다. 164. 자료실에는 제가 수정해서 올려놓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사결실수 합계를 구해야 됩니다. 조사결실수 합계. 두 개를 합쳐보니까 몇 개 나왔죠? 어디 갔노? 자, 계산기 두드려 보세요. 지금 각각 구한 거를 갖다가 다시 각각 더 해줘야 돼요. 그죠? 같이 해볼까요, 그러면? 자, 지금, 수원 거부터 먼저 하면, 수원 거의 조사 대상 주수가 300이죠? 300 곱하기, 그 다음에 환산결실수가 얼마였어요? 100. 플러스 미보상이 얼마? 20 곱하기 주당 평년결실수가 141. 플러스 그 다음에 121 플러스 그 다음에 청일 거 청일 조사 대상 주수가 몇 주? 150. 그 다음에 환산 결실수가 100. 그 다음에 미보상 주수가 30 곱하기 주당 평년 결실수는 164. 맞나요? 자, 이거를 이제는 전체 결실수로 나눠줘야 되겠죠? 전체 결과 주수로. 전체가 350 더하기 200이니까 얼마로 나눠줘야 돼요? 550으로 나눠야 됩니다. 얼마 나오나요? 95.16이면 소점 이하 버리면 몇 개? 95개. 답은 또 95개가 맞네요. 그 수정을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조사 결실수가 나왔으니까 이제 뭐를 구할 수 있습니까? 미보상 구할 수 있겠죠? 평년에서 조사를 빼야 되잖아요. 자, 평년 결실수가 몇 개였는데 주당 평년 결실수가 7만 5천개에서 550개로 나누니까 136.3 얼마 반올림 하니까 136 그대로 맞나요? 자, 그 다음에 미보상 감수 결실수는 그러면은 136에서 조사된 결실수의 합계가 빼주면 되겠죠? 뺀 값에 몇 프로? 미보상 0.1, 10%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럼 얼마 나와요?
4.1%. 4.1개 나오나요? 버림 안 되니까 버리면 몇 개? 4가. 수정하세요. 자, 그러면 미보상 감수 결실수도 나왔으니까 이제 피해율 산정이 되겠네요. 피해율 산정은 평년 결실수 마이너스 조사 결실수 마이너스 미보상 감수 결실수 나누기 평년 결실수니까 그 값을 그대로 대입을 하니까 136 마이너스 95 마이너스 4 나누기 136. 얼마 나옵니까? 22% 나와요? 좀 불러주세요. 0.27205. 네, 여기까지 구하면 되겠네. 27.205. 또 반올림 하니까 27.21%가 나오죠. 맞나요? 27.21%. 여기에 자기 부담 비율이 몇 프로예요? 자기 부담 비율이 20% 빼면은 7.21%가 되겠네요. 그죠? 맞나요? 0.721 나오니까 1000만 원에 0.721이면 72만 1000원. 72만 1000원. 72만 1000원 나오는 거 맞지요? 자꾸 틀려서 저도. 맞습니까?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하고 잠깐 쉽시다. 자, OD 문제가 나오면 이런 순서로 푼다. 속도에 연연하지 말 것. 기본적인 개념부터 먼저 잡고 순서는 천천히 올릴 것. 자, 한 번만 정리할게요. 보험금 구해야 됩니다. 보험금은 가, 피, 자. 이때 가가 가입금액, 피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 피율은 평수 위평이 아니고 얘는 평, 조, 미, 평. 이때 조가 조사 결실수. 조사 결실수는 우리 앞에서 배웠던 조사 수확량하고 비슷하지요.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여기에는 착가수 곱하기 과중이 아니고 환산 결실수. 이때 환산 결실수의 개념이 주당, 미터당 개수라는 거.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미보상 주수에다가 주당 평년 결실수. 주의할 점은 주당, 미터당 결실수이기 때문에 이 환산을 해줘야 된다는 거. 전체가 나오면 뭐로 환산을 해줘야 돼? 뭐로 나눠줘야 돼요? 실제 결과 주수로 나누어져야 된다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조금 문제를 풀다 보면 혼란스러울 수가 있다. 됐나요? 자,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